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한때는 학교 폭력 심의가 27건에 이를 만큼 학폭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학교 폭력 없는 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건지 대구 상격중학교 생활안전부장이자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계신 임민식 선생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상격중학교 생활안전부장 임민식입니다. 그리고 과목은 과학을 가르치는 과학교사입니다. 보통 제가 학교 다닐 땐 체육 선생님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요. 학교에 학교폭력 책임교사라는 직함도 있습니까? 책임교사라는 직함이라기보다 예.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또한 예방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내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또한 학교폭력 행위를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이제 보호하고 확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을 이제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좀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고요. 그리고 학생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좀 기획하고 추진하여 서로 좀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 있으세요? 저요. 예. 딱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 모양새 때문에 예. 딱 보면 좀 이렇게 가자를 좀 연상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보기에는 좀 무섭게 생겼는데 네. 아이들한테 혹시 아이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라고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저보고 지어준 별명이 칸초입니다. 칸초. 그래서 칸초쌤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니 근데 학교 폭력 책임교사라고 하면 보통은 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때도 그랬고 좀 학생들이 슬슬 피해 다닐 텐데 칸초요? 네, 칸초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학생들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좀 강하게 지도하고 또 좀 소리치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학생들이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예. 좀 알고 이렇게 지도하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지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다 보니까 별명이 칸초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지금 그 상격중학교가 원래는 학교 폭력 문제가 뭐 일반 다른 학교하고 제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학교 폭력에서 자유로운 학교가 됐다. 학교 폭력 없는 학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먼저 저희 학교 구성원들을 조금 이렇게 파악해봤어요. 제가 2013년도에 상격중학교에 처음 발령을 가서 학교에 갔을 때 학교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좀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그 상격중학교 가면 좀 많이 힘들 건데라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네. 학교에 딱 와보니까 정말 좀 아이들이 생활교육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에 복학생이 한 3-4명 정도 있을 만큼 아이들이 조금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또 밖에서 어떤 외부적으로 또 비행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조금 어떻게 애들을 조금 이렇게 학교 안에서 네. 밖이 아니라 밖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니까 학교 안에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먼저 좀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아이들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마련하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으셨어요? 아니요. 이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지 않고요. 예. 상격중학교에 와서 처음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상격중학교에 온 건 아니고 예. 현재 이제 한 4년 정도, 한 5년 정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책임을 맡지는 않으셨는데 예. 이 학교 올 때
다른 선생님들조차 그 학교 조금 험해. 학교 폭력이 네. 좀 있는 학교야.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인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교 폭력 책임교사 맡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럼 학생들을 대하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외부에서 이제 집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아요. 학교의 반 이상이 좀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정의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외부로 이제 나가게 되고 외부적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했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 예. 좀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시작했던 게 뮤지컬 활동이에요. 뮤지컬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학교 내에 뮤지컬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뮤지컬 동아리 이름이 극단 반창고인데, 예. 아이들이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 또 무기력한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기 위해서 이제 극단 이름을 이제 반창고라고 지었고요. 네. 반창고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붙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좀 보듬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하고 조금 놀아주는 시간도 가지고 네. 그리고 같이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조금 회복하려고 처음에는 좀 많이 이제 노력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학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이제 공연 발표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밤마다 학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있게 될 저랑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연습하고 또 뮤지컬이라는 게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나 되어야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걸 조금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 가정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하고만 계속 있으신 거잖아요. 주말까지도. 네, 일단은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저를 좀 많이 지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저랑 또 같은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려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상담을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행입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요, 처음에 네. 반창고 극단 만들겠다고 했을 때 네.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게 썩 좋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조금 설득하는 과정을 조금 많이 이제 거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놀기도 바쁜데 선생님이 와서 같이 하자 했을 때 좀 이렇게 반응도 별로 안 좋았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가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교육 활동에 한 명씩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활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즐겁고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오면 또 간식도 주고 막 이렇게 또 챙겨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니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연을 발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었습니다. 와,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청취자 0743님께서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많은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 부드럽고 인간적인 칸초쌤이 이를 성공 사례로 이끌어내셨다니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게 그 비결이었네요. 이렇게 문자도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폭력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교육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어떤 기분 드셨어요? 제가 기분 좋다기보다 저희가 일단 이 활동을 통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19, 20, 21 작년까지 총 교육부 장관상을 3번 수상했고요. 그리고 교육감상을 한번 이렇게 수상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저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부심이 이렇게 좀 높게
자리 잡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 또한 이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고요. 단순히 제가 우리 학교가 상 받아서 기분 좋다기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의 결과로 어른들이 칭찬해준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이들이 또한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어서 그게 저는 좋았어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부모 또 학생 그리고 학교 교사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부담도 되는 역할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혼자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렇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또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렇게 반창고 활동 외에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학교폭력 예방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제 도움을 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셔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선생님, 지금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상격중학교 임민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건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져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영도 내외, 강원도 내륙과 산지는 영하 5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온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영하 2도, 세종 1도, 서울, 광주, 대구 3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1도에서 2, 3도가 낮겠습니다. 인천 12도, 서울 14도, 제주 15도, 대전, 세종, 광주 16도, 대구, 울산 17도, 부산은 18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오후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5.1도, 습도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등산 애호가나 전문가들에게 왜 산에 오르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마치 정답처럼 되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선문답 같은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개는 1953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처음으로 오른 에드먼트 힐러리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힐러리보다 30년 앞서 에베레스트 초등에 도전했던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멜러리인데요. 그런 1922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멜러리의 말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건 그가 등산에 도전할 무렵 산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덕분이었을 겁니다. 산에 오르는 마음이란 책의 저자 로버트 맥팔레인의 설명에 따르면 등산이란 개념이 생겨난 건 19세기 중반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는데요. 산을 지구의 얼굴에 생긴 부스럼이나 사마귀, 피지 낭종 정도로 치부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등산을 곱게 볼 리가 없겠죠. 높은 산 꼭대기에 일부러 오르는 일은 정신 나간 짓으로 여겼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크고 강하며 두려운 존재들이 숭고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작가와 문인들이 빙하나 절벽, 화산 등으로 휴가를 다녀온 뒤 체험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탐험에 대한 호기심과 등반 용품의 발전이 맞물려 등산이 점차 대중의 인기를 끌게 됐지만 맥팔레인이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산에 오르는 마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에 나서게 하는 인류를 끊임없이 위로 끌어당기는 등산이라는 매력적인 역중력의 비밀은 무엇일까? 평지의 감각에서 벗어난 고도에서 영혼이 팽창되는 느낌과 동시에 외부 세계의 광대한 무한함 속에서 개인의 실존이 한없이 축소되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기 산이 있어야 영혼의 자유로움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조심히 부디 산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등산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뭐하러 힘들게 높이 오를까? 어차피 내려올 걸 알면서도 뭐하러 그렇게 높이 오를까? 술은 또 왜 그리들 마시는 걸까? 뭐하러 몸 배려가면서 놀아? 어차피 깨버릴 걸 알면서도 뭐하러 그렇게 취하려 들까? 내가 지금 마음이 차가운 건 따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슬퍼질 바에야 애초에 기쁘지도 않았으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외로울 바에야 애초에 곁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